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드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무드보드라는 것은 뭐고 무드보드를 왜 쓰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보드를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무드보드 미닝이라고 해보시면은 위키피디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어니까 이거 복사해서 그냥 번역기 한번 돌려볼게요. 무료 무드보드는 뭐 이미지 텍스트 뭐 일종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또는 콜라주다, 뭐 정해진 주제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임의로 선택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드보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이거나 디지털일 수 있으며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레젠테이션 도구인데,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쓰면 되잖아요. 예. 파워포인트를 쓸 수도 있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드보드를 한번 구글에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아마 그림으로 보면 참 간단하겠죠. 무드보드 도대체 뭔지. 예.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 그냥 판인데 여기다가 뭐 그림 막 붙여놓고 뭐 그림도 붙여놓고 글자도 넣고 뭐 텍스처 마감재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무드보드를 제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존재합니다. 예. 이게 막 칸방가 이제 막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제 무드보드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칸바라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기도 해요. 특별한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쓰고 있는 이제 미리 캠퍼스라는 그 뭐 이미지 만드는 거 있는데 그거랑 하고 별다르진 않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고, 뭐 이런 게 꼭 있어야지만 되냐? 그냥 뭐 윈도우에 있는 그림판을 써도 됩니다. 상관없고, 뭐 포토샵을 쓰셔도 상관없고, 뭐 안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냥 무드보드라는 것이 이제 왜 있냐라는 거죠. 이제 이 용도 자체를 좀 알아보자라면은, 무드보드는 이제 작업자가 혹은 이제 뭐 디자인 사무소에서 클라이언트 고객과 상담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디자이너의 생각을 이 고객에게 이제 좀 개진시키는,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과정에 고객을 설득하거나 뭐 여쭤보고 뭐 그럴 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급자가 작업자에게 작업 지시 목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작업 진행을 해라,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본인이 디자인하는 사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는 차원도 있죠. 뭐 그런 과정인데, 뭐 MS 워드를 쓰든 한글을 쓰든 파워포인트를 쓰든 일러스트를 쓰든 별도의 소프트를 쓰든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 데이터가 분리된다는,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좀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좀 골아프니까, 아예 빔 프로젝트 화면에 있으면은 그 저장이 되면은 좀 작업자가 편할 거예요. 또한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니터를 2개를 쓰고 있는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화면을 하나를 이제 그 무드보드를 한쪽에 띄워놓고 나머지는 작업을 하고, 그 작업 지시서를 봐가면서 클라이언트가 뭘 요구하는지를 적어놓은 내용을 봐가면서 디자인하면은 조금 더 좀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치라인 내부에 무드보드가 존재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기능은 단순합니다. 그냥 보드가 있고 그림 붙이고 문자 넣고 뭘 쏠 수 있는 요거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문서 부분에 무드보드라고 있어요. 생성 누르고 종이 사이즈를 A3가 좀 편하겠죠. 화면이 옆으로 돼 있으니까. 세로에 왼쪽 하단 여백은 없는 걸로 진행을 하고, 스탬프, 이게 이제 도장 틀은 필요 없겠죠. 여기다 놓고, 여기 이제 A3 사이즈인데 문자를 넣으려면은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에 있는 드래프트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랜 A다. A. 그래서 여기다가 딱 넣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바로 넣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틀리죠. 그래서 색상은 레이어로 안 쓰고 별도로 쓰고, 폰트는 맑은 노드 기본 폰트 쓰고, 폰트 크기는 이렇게 위아래 높이인데 요거 한 2cm 정도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넣을 경우에는 무드보드 자체에도 이제 레스트 이미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디자인 컨셉을 이용을 할 거다, 이렇게 놓고, 참고 자료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레스트 이미지 여기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드래프트에 있는 이미지, 레스트 이미지 넣는 기능을 쓰셔도 사실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마감재 같은 경우 있죠. 근데 이 마감재를 요걸 안 쓰고 별도로 다른 걸 쓰겠다. 그럴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벽지 사이트에서 내가 서울벽지를 주문할 건데, 이게 뭐 방현벽지에서 내가 요거를 쓰겠다. 뭐 모델 있으면은 뭐 그걸 그 모델 번호를 넣으셔도 되고요. 화면 캡처 하셔도 되겠죠. 근데 화면 캡처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캡처 프로그램 있으면은 그걸 쓰셔도 되고요. 윈도우 자체에도 이제 캡처 기능이 있으니까 요런 재질을 쓰겠다. 요거 1번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무드보드에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걸 여기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거 기본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로 바꾼다. 이렇게 의미는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뭐 기본선 요거를 이제 문자를 넣어서 문자를 넣으면 되지. 이중창으로 부탁 이렇게 딱 해놓고, 요 사이즈 요걸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럼 이거를 속성 복사해서 여기 딱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건 너무 크다. 이거 내가 10으로 줄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무드보드를 하다 보면은 판이 이제 아이디어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판이 A3 사이즈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예.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혹은 별도의 윈도우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좀 복잡해지죠. 예. 그래서 가급적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 방법은 무드보드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요거 한 번 더 넣으면은 이제 사이즈를 묶겠죠. 아까 똑같이.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든 새로운 페이지 레이아웃을 하나의 레이아웃에 다른 페이지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제 요거 근데 얘를 누르게 되면 요 무드보드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안 좋을 것 같네. 아니오를 누르면은 더 생기질 않고 화면 내에서 추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다가 이제 플랜 B를 만들어 볼게요. 문자에서 플랜 B라고 이렇게 딱 하고, 제가 자꾸만 이제 이거 다 크네요. 어쩔 수 없네. 이 정도 넣고 속성 복사해.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수정, 이제 예를 들면 뭘 다른 걸 쓴다. 요걸 쓰겠다. 저는 화면 캡처해서, 됐죠? 제가 쓰는 캡처 프로그램입니다.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손에 익어서 쓰는 것 뿐이고요. 요거를 여기에 쓰겠다.
요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진행이 좀 계속해서 뭐 문자 넣고 그림 넣고 뭐 기호 넣고 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한번 좀 저장을 해놓고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랑 이제 상담을 완료했는데 상담 하는 과정에 무드보드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료했는데 상담자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번에 상담한 내용 그거 저한테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요 프로젝트 파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PDF 파일로 상대방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주면 좀 편하겠죠. 요 PDF로 2개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부분에 여기에 프린트는 그냥 프린트하는 거고 PDF 출력과 인쇄 대결 2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씩 하는 거고요. 요거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치라인 프로에는 요게 지원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PDF 돼 있죠? 요거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PDF로 할 거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여기 내비게이터 보면은 무드보드에 시트 1과 2가 있어요. 첫 번째 만든 게 1일 거겠죠? 클릭하고 여기에 뭐 하면 요게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은 적용. 그 다음에 하나 더 누를 수 있죠? 이번엔 시트 2를 선택을 하고 맞고 적용.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개 있는 거 플랜 1과 B. 요거 그냥 출력하시면 되겠죠? 출력하시면은 이게 A, 플랜 B, PDF 파일이죠. 요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누구나 PDF를 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작업 도중에 F2를 누르잖아요. 그럼 최대화가 되고 F2 한번 더 누르면 다시 작아지고 화면 확대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빌딩 기능 가지고 뭐 슬라브도 만들고 직사각형인데 뭐 오른쪽 상단이 예를 들어서 6,000, 9,000이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고 벽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테리어 기능 가지고 룸메이커를 이용해서 그냥 한꺼번에 2D 쪽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놓고 여기 나오죠? 문짝 하나 집어넣고 문짝이 너무 가운데에 있네요. 왼쪽으로부터 이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창문도 넣을까요? 이런 창문 넣고 가운데 생성을 하면 들어가 있고 밑에 높이가 1500이네. 창문 높이가 900이니까 제가 좀 낮게 750짜리로 돼 있고 오른쪽으로 더 가겠다. 오른쪽부터 거리 1m 그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커튼은 뭐 이런 커튼을 만들겠다. 이것도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뭐 이건 뭐 가운데 수축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전기 기도대 몰딩 몰딩인데 이제 요거 이제 걸레바지는 요걸로 진행을 하고 쭉 돼 있죠. 그 다음에 전등 가운데 여기다가 넣겠다. 이런 전등을 넣겠다. 들어갔고 벽등 액자도 뭐 이런 거 적당하네. 가운데쯤 이게 너무 높네. 자, 이게 상대적 높이가 1500으로 줄이고요. 요 바닥 스타일링 요거 천장인데 요게 만약에 요런 게 넣고 천장은 요런 걸로 놓고 요 천장이 요겁니다. 요거
요런 걸로 해가지고 집어넣고, 천장 들어갔죠? 닫기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단면도를 한번 잘라볼게요. 단면도 벡터에 뭐 요건 나중에 그냥 한다고 치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단면도.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이 무드보드가 필요한 이유는 그때그때 보셔야 돼. 이거를 이렇게 F2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게 뭐였더라, 작업한 게 뭐였더라 보시고,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이게 무드보드를 이제 두 번째 모니터 넣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물론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클릭하셔가지고 두 번째 모니터 있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모니터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거 그냥 없애버리면 그냥 꺼지는 거고, 두 번째 모니터 집어넣으면 작업자가 일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예. 어쨌거나 이 무드보드라는 게 뭐 별다른 기능은 아니지만은 프로젝트에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 이 디자인 과정에 디벨롭 하는데 상당히 좀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